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사평론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그 올해의 10대 이슈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어제에 이은 여섯 번째 이슈부터 또 가볼까요? 예, 올해 10대 이슈 여섯 번째는 바로 추미애, 윤석열 최악의 갈등입니다. 네. 그 올해 그 우리 출경대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그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우리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기 되게 충분했는데 결국 그 사상 초유의 그 검찰총장 징계위까지 열리기도 했어요. 예, 당초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 검찰 수장에 올라선 이 윤석열 총장. 하지만 지난해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착수하면서 정부 여당과 이제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올해 초 이제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집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이제 정치검을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이제 출구 전략이 없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이제는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이제 물갈이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자천시켜 윤 총장의 힘을 뺐습니다. 예. 하지만 윤 총장은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전방위 수사로 정부와 청와대를 정조준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채널A 정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또 윤 총장의 측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윤 총장을 이제 수사지휘에서 배제시키는 등 이제는 뭐 결국 윤 총장과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윤 총장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을 한 뒤에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이제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전국에 있는 검사들의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이라는 두 차례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으로 정리된 상태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그 판사 출신이죠. 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정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현 정부와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의 피로 지수를 높이는 또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일곱 번째 이슈는 또 뭐죠? 예, 올해 10대 이슈 일곱 번째는 집값 폭등 정권의 아킬레스건 대다입니다. 에헤, 그렇네요. 계속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정부는 지금까지 24번의 이제는 아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요. 최근에는 전세값 폭등까지 불러오며 이제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아주 기현상이 나오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12.16 대책으로 인해 이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을 끌어올렸는데요. 그러다 정부는 또 올 2월에 수원, 안양, 의왕시 또 인천과 같이 일부 지역을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투자 수요가 다시 인근의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풍선 효과가 확대되는 또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예. 또 그러자 정부는 또다시 지난 6.17 대책에서 이 첩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러자 투자 수요가 이번에 다시 또 서울로 돌아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거 이제는 패닉 바잉 그리고 맞아요.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이 또 대폭 상승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는 내용의 7월 10일 대책 그리고 올 7월 시행된 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제 전세 풍기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세값마저 급등시키는 역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전세난은 또 역설적으로
이제는 내 집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라는 내 집 마련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또다시 수도권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예. 결국 이제 사상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평가 속에서 최근 야당의 반대 속에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이 과연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꿈이거든요. 예. 좀 제발 2021년 새해에는 좀 무엇보다 집값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인가요, 이슈? 예. 네. 올해 10대 이슈 여덟 번째는 북한 연이은 만행 얼어붙은 남북관계입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난 6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제 북한 대북전당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안에 있는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9월에는 이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였던 우리 공무원을 이제 사살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특히 당시 우리 군이 이제 북측에서 우리 공무원의 시체를 불태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아주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실망감을 줬다라며 이제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제는 우리 공무원 이제 사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해당 공무원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올 한해 남북관계는 이제 파행을 넘어 파국 상태로 나갔다고 보이는데요. 내년에도 이를 뒤집을 뾰족한 수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 상당 기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시신이라도 좀 조속히 좀 수습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아홉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올해 10대 이슈 아홉 번째는 삼성 이건희 별세, 한국 경제의 명가암입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난 10월 25일에 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이 회장이 이제 지난 2014년 5월 이제 급성 심근건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계속 이제는 병실에 있었는데요. 결국 6년 5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에 큰 별이 졌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이 회장은 이제는 취임 당시 연매출 10조 원대에 불과했던 삼성그룹의 매출을 300조 원대의 아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 같이 이제 최첨단 사업 분야를 이제 전 세계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서 IT 강국 코리아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아주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과는 별도로 또 이 회장이 문어발식 산업 확정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재벌 기업에 종속되도록 한 점이나 또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또 부당 내부 거래, 또 문우조 경영을 통한 노조 탄압은 노도 탄압 이런 부분은 이제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경영 방식이다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적인 부분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꼭 해결해야 될 이제 과제로 남겨두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슈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미 대선 바이든 당선입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서 공화당 후보로 232명을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제치고 최종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여러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법원도 이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안보 동맹 국가의 관계보다는 미국 이익을 앞세우는 아주 이례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맹 관계가 좀 느슨해졌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분담금을 이제 대폭 이제는 상승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좀 마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는 다자주의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 강화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정반대에 가까운 외교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한미 관계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음, 하지만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양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또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 실리를 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올해의 10대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다가오는 그 2021년에는 좀 기분 좋은 뉴스만 뭐 매년 이맘때 하는 멘트예요. 이게 예, 방송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이맘때 마지막 날 내년에는 제발 기분 좋은 뉴스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좀 정말 찐으로 정말 기분 좋은 뉴스만 좀 내년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정말 그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내일부터 2021년 새해인데요.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우리 NC님도 그렇고 우리 출경대 가족들 그리고 출경대 특히 청취자분들께도 큰 감사,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년에 뵈야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